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그러면은 이란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세계 3대 르포 그래픽 노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화책인데, 네.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 조금 더 이제 예술적으로 그럴듯하게 승화된 그런 형식의 것들을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3대 중에 하나가 아트 슈피겔만의 마우스, 그리고 존 사코의 팔레스타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르잔 사트라피의 페르세폴리스입니다. 근데 이 작품들의 주제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마우스는 유태인 학살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이란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으려면 잘 손이 안 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그걸 그래픽 노블의 형식을 가져옴으로써 대중들에게도 좀 쉽게 소프트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한 거죠. 그런데 가기는 엄청나게 크겠는데요. 그래픽 노블이라는 건 글자만 있는 거와 달리 무언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가볍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한번 읽고 나면 독자들이 꽤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그림을 굉장히 그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을 넘게 거쳐서 그걸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술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각인이 더 쉽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작가가 마르잔 사트라피라고 했는데 이란 사람입니다. 그 마르잔 사트라피는 이란 출신의 그래픽 노블 작가인데요. 근데 만화가이기도 하고 일러스트 작가이기도 하고 영화 감독이기도 해요. 재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네요. 재미있는 건 다 해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1969년 이란에서 태어난 마르잔 사트라피 감독이요. 원래 테헤란에서 프랑스 고등학교 미술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프랑스 고등학교 그 미술학교를 다닌 거거든요. 프랑스식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4세가 되던 해 이란을 떠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요. 이란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래픽 디자인 공부를 한 다음에 프랑스로 이주해서 아틀리에 드 보그스란 유명한 만화가들이 모이는 그 작업실에 입성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주요 작가들과 작업을 하는데요. 친구의 추천으로 그 마우스를 읽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그 유태인 학살을 다룬 그 아트 슈피겔만의 그래픽 노블을 읽게 되면서 이거 재밌는데? 그러면 이런 걸 내 삶을 이렇게 그려봐도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페르세폴리스를 작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그녀의 자전적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2000년에 출간이 되는데 출간된 다음에 정말 반응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던 이란 여성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초판만 8,000부가 팔리면서 프랑스 만화계에선 갑자기 떠오르는 작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상을 다 휩습니다. 또 그러다가 그 뱅상 파르노 감독과 이 작품으로 연출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영화화돼요. 그래서 이 페르세폴리스가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하고요. 아카데미 및 골든글러브 애니메이션 부분 최우수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하고요. 밴쿠버 영화제에서는 인기상을 받는 등 영화제에서만 12개 부분에 걸쳐 상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화 감독도 재밌겠다 싶었는지 그래서 영화 감독을 하게 됐고요. 이 분은 2018년에 영화 더 보이스에서 라이언 레이놀즈와 같이 작업하기도 했고 2020년에는 마리 큐리라는 작품도 개봉을 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여가지고요. 그냥 그 흥행은 못하고 아쉽게 이제 개봉만 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재능이 많은데 삶이 굉장히 글로벌해요. 그런데 이란 태생이고 이란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전 세계의 작가들과 작업을 하고 아까 페르세폴리스가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 일종의 성장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르잔이요. 그 이란에서 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요.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프랑스 학교에서 이제 공부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교육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란 혁명 이후에 이란은 좀 강화된 보수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제도, 억압 이런 것들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교육을 받은 마르잔에게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점점 박탈당하게 되고요. 근데 마르잔은 그런데 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또 절대 참지 않고 말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 자체도 좀 그렇게 반항적인 것도 있었고 또 부당한 걸 못 참는 그런 아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라크 전쟁 때문에 공습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르잔 부모님이요. 어차피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정세도 불안하니까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보내요.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간 게 이제 중고등학생 때 그때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완전 경계인이죠. 그러니까 자유로우니까 거기 가면 잘 적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서양인이라고 하기엔 또 너무 이란적인 거예요.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가 누가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랬는데 얘가 나는 프랑스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이 막 비웃는 장면이 있거든요. 외모가 그렇죠. 유럽 사람들과 좀 다르기도 생겼으니까. 하고 사실은 뭐 억양이나 이런 것도 그 이란에서 배운 프랑스어니까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달랐을 수도 있죠. 근데 저 프랑스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비웃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 사람도 좀 약간 놀라기도 했고요. 네. 이란에서는 또 너무 서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그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었던 그녀가 결국 청소년기 유학을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또 남자친구와도 사귀게 되는데요. 헤어지고 그 충격 때문에 길거리 노숙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란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이란으로 돌아와서는 근데 자기가 잠깐 나갔다 온 그 사이에 이란이 더욱 보수화돼 가지고요. 더 이제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결국은 어쨌든 대학에 가고요. 그 대학에서 또 남자친구와 이른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엔 이 이란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혼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 그래픽 노블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예. 청소년기의 아이가 방황하는 사회와 자신이 계속 충돌하니까 그런 얘기처럼 보이네요. 이게 얼핏 보면 청소년기 아이가 방황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자세히 봐도 사실 그 얘기가 맞긴 맞아요. 네, 맞긴 맞는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네. 여기에 이란의 근대사가 얽혀 있는 겁니다.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을 했지만 이 공화국은 근본주의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여성에게 히잡을 강요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근대화된 교육을 받은 마르잔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뭐 자신의 생각과 맞는 곳을 찾아 떠난 서구 사회는 역시 또 마르잔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마르잔은 경계인이 되어서 어떤 사회에도 소속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마르잔이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책에선 이야기가 끝이 났지만 이 마르잔이 어떤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과 억압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그나마 책이나 예술로 터뜨려서 그렇지 그렇죠. 이런 거를 좀 다르게 터뜨렸으면 사실은 좀 좋지 않은 길로 빠졌을 수도 있잖아요. 예. 다행히 이게 예술로 터져서 또 세계적인 어떤 히트를 하게 되니까 다행인 거지. 사실은 이 마르잔처럼 이렇게 잘 풀린 사람이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죠. 비슷한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란 영화를 볼 때 제가 이런 점은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훈계하는 방법이 좀 지나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또 아이들은 너무 순박하고 이쁜 거예요. 제가 그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마르잔도 성장 과정에 보면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온전히 성장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마르잔이 그러니까 다른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세계적인 예술가로 자신의 울분을 터뜨릴 수 있었던 그런 거는 아빠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 아니고요? 네, 엄마는 아니고요. 확실히 아닙니다. 제가 엄마라서 엄마 때문이길 바랐는데 아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르잔한테는 이 아빠가 최고의 서포터인데요. 단적인 예가 있어요. 마르잔이 21살에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일찍요? 네. 약간 도피성 같기도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란은 또 여자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자기랑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 그 남자와 같이 뭘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빠가 남자친구를 한번 만나보자라고 해서 같이 만나요. 그런데 아빠가 그래 그럼 결혼해라고 의외로 쉽게 승낙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엄마도 너무 21살 결혼하니까 너무 일찍 아니냐고 반대를 했는데 엄마도 내가 설득할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는요, 이 마르잔과 이 남자가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할 것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알면서 결혼시켰다고요? 네. 그럼에도 반대하지 않는 건 마르잔의 선택을 존중한 것과 또 하나는요, 지가 직접 경험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직접 결정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하겠지만 한 가지 안전장치는 겁니다. 뭐냐면 결혼을 할 때요, 보통 이란은 남자가 이혼해주지 않으면 이혼을 못 한대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원하면은 이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서약을 받고서 남자한테 결혼을 이제 시켰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핏 보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마르잔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아빠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방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너를 존중하게 한 다음에 실제로 선택을 하면 그걸 위해서 모든 서포터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마르잔의 성장기를 보면 이게 엇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도 바로 이런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세계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고요. 부모가 하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데. 네, 그렇죠. 이 아빠는 그 두 가지를 너무 잘 해냈네요. 그렇죠. 근데 왜 책 제목이 페르세폴리스입니까? 이 책의 제목이 페르세폴리스가요. 이란의 고대 왕조인 아케메네스의 수도가 페르세폴리스거든요. 아케메네스는 최초로 오리엔트 문명권 전체를 통일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왕조가 자리한 곳이요 파르사 지방인데요. 거기서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예. 이 왕조의 특징이 바로 다민족을 포용하는 관용 정책이었어요. 영화 300에 그 스파르탄이 싸웠던 왕조가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이 아케메네스 제국이었고요. 그래서 그 나라 왕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반대쪽 왕인 거죠.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그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바로 그 왕조인 거예요. 그 이란인들의 뿌리가 되는 페르세폴리스는 오히려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유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만 봐도 이 책이 하고 싶은 이야기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40년 전에는 1979년에 이란 혁명 전이죠. 그때는요, 이 이란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고요. 중동 지역에서도 파리 같은 트렌드 리더, 패션 리더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전통의 그런 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마르잔이라고 하는 여성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쓴 거지만 그게 이제 이란이나 그 문화권의 특수성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일단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잔이 겪은 투쟁과 이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는 이야기고요. 이란에서만 해도 히잡 시위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가 결국 사망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이 계기가 돼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히잡 시위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확산이 됐고요. 근데 이 시위 이후에 이란에서는 여성들의 복장을 단속하는 이른바 도덕 경찰의 활동도 크게 줄었다고는 해요. 작년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6일 얼마 안 됐어요. 지난 16일부터 히잡 단속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얘기들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여성이나 자유, 인권 등이 안 갖춰진 나라는 아직도 많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 아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는 아니고 또 과거의 얘기는 아니다. 지금 우리 얘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위를 좀 둘러보게 되고요. 나를 좀 점검하게 되네요. 주경야도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북튜버이신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11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